네, 이번 영상은 파이썬을 사용해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예시이고요.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그다음에 그 웨이트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만 추가된 그것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셋들은 iShares의 대표적인 이 에셋들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산군의 이제 뭐 분산 효과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코모디티도 가져오고 리츠도 가져왔습니다. 코드를 보면 일단 주피터 노트북 가장 기본적인 노트북을 사용했고요. 먼저 플라팅을 위해서 매플라립을 인라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매플라립과 판다스와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고,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판다스 데이터 리더에 get data 야후를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adjusted close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frequency를 뭐 예를 들어서 뭐 monthly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은 금요일마다 종가를 기준으로 뭐 수익률을 계산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frequency를 이제 입력할 수가 있어서 frequency가 반영된 return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 리턴을 사용해도 되고 단순히 그냥 변화율을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읽어오는 펑션은 제가 그냥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들어가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cbx파이라서 그거를 그냥 가져와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펑션은 이제 GMB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대 수익률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웨이트의 합은 1이다 라는 게 기본 형태이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를 넣고 싶으면은 여기 옵셔널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자산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숏은 이제 true다라고 해서 음수 웨이트는 가져갈 수 없게 그렇게 제약을 기본적으로는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cbx파이 이 사용한 거를 보시면 일단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들어오니까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자산이 몇 개 있는지 n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럼 n by 1 벡터가 이 최적화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웨이트 벡터 W로 정의를 했고요. 오브젝티브는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형태이고요. 이거는 매트릭스 연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W 트랜스포즈 곱하기 코베런스 매트릭스 곱하기 W 그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컨스트레인트는 합이 1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웨이트에 대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뭐 넣고 싶으면은 그거를 옵셔널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티브와 컨스트레인트가 다 정의되면은 그 다음에 cbx파이에서 이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풀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솔버 중에서 저는 cbx 옵트를 여기서는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뭐 없어도 되는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그게 옵티멀이면은 당연히 그거를 이제 반환 리턴을 하고, 만약에 옵티멀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 없이 GMB를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래도 옵티멀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을 리턴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끝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현한 MBO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반영된 그런 포뮬레이션이고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리퀘어드 리턴 이상이다 라는 거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오브젝티브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도 당연히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민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웨이트 그게 required return 이상이다 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나머지 컨스트레인트 추가하고 싶은 거는 동일하게 이제 구현했고, 역시나 cbx 옵트를 쓴 다음에 써서 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옵티멀이 아니면은 그냥 GMB 문제를 푸는 걸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MBO의 다른 형태는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도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맥시마이즈 포트폴리오 민,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들어가는 거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가 required volatility 제곱 이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오브젝티브가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게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맥시마이즈 하되 제약으로 추가되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가 볼레틸리티 제곱 이하이다. 그래서 보통 볼레틸리티가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여기서 베리언스로 제약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볼레틸리티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에 대한 거는 뭐 동일하게 넣을 수 있고 동일하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옵티멀인지 확인하는 거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현한 민베리언스 모델은 이제 목적식에다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둘 다 넣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맥시마이즈 포트폴리오 민 빼기 포트폴리오 베리언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할 때 2분의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2분의 1을 넣었고 그 다음에 람다는 어디에 가중치를 더 둘지 그거를 정하는 이제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 컨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대 수익률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싶으면 람다를 아주 작은 값으로 가져가면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싶으면 베리언스에 더 가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람다를 비교적 큰 값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맥시마이즈를 하는 건데 기대 수익률 빼기 0.5 곱하기 람다 곱하기 포트폴리오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efficient frontier를 플랫하는 그런 함수까지 여기에 구현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GMB 포트폴리오에서부터 GMB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efficient frontier의 가장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efficient frontier가 시작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마지막 점은 그냥 인풋 값으로 들어온 개별 자산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값을 이제 최대 기대 수익률로 efficient frontier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숏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이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끝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뭐 30개건 뭐 인풋을 여러 개로 넣을 수도 다른 값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N 포트폴리오의 개수만큼 기대 수익률을 이제 GMB의 기대 수익률부터 맥스 기대 수익률 사이를 이렇게 30개로 나눠 가지고 그 30개의 기대 수익률마다 포트폴리오의 요거를 이제 리커드 리턴이니까 30개의 기대 수익률마다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구해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을 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플랫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efficient frontier를 이렇게 그리는 건데 시작하는 지점은 GMB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efficient frontier가 끝나는 지점은 개별 자산들 줄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그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플랫은 여기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옵셔널로 넣어놨고 리턴이 되는 거는 그 N PFO 개수 포트폴리오의 각각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을 이렇게 리턴 값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좀 실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좀 구성을 해봤는데 보면은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금요일마다 주별 수익률을 계산했고 맨 처음에 소개한 이렇게 6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후 첫 번째 제가 구현한 펑션으로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 12월 말 데이터부터 가져와서 주별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야후 리더라는 펑션 안에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여기서는 그렇게 다시 수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결국 첫 주에 데이터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이건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첫 주만 뺐습니다. 그래서 첫 주 데이터만 빼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다시 정렬을 원래 1, 2, 3, 4, 5, 6 그 자산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렬을 했고요. 시작하는 거는 뭐 첫 주가 날아가긴 했지만 2018년도 초부터 주별 수익률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22년 말까지 이렇게 주별 수익률이 다 저장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DF 리턴스라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를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저장해갖고 읽어오고 싶으면은 CSV나 엑셀로 저장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바로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리턴들을 가지고 민과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면은 이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필요한 그 인풋 값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출력해 보기 위해서 애뉴얼라이즈한 값들을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는 52를 곱했고 표준 편차에는 루트 52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나오고 일단은 요게 첫 번째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인데, 미국 주식 시장에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이머징 마켓은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본드는 당연히 낮고, 그 다음에 코모디티랑 리츠는 상대적으로 뭐 조금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뉴얼라이즈드 변동성, 볼레틸리티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채권이 가장 낮고, 주식들은 뭐 한 20%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모디티와 리츠는 20%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한번 프린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에서 이렇게 색깔 사용해서 플롯을 하면은 한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주식들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꽤 높고, 그 다음에 주식과 코모디티는 조금 낮고 채권은 더 낮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O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제약식까지 넣을 수 있게 구현을 했으니까는 어퍼 바운드는 0.3,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는 30%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노쇼시 제약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각 자산마다 투자할 수 있는 게 0%에서 30%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GMB 문제를 풀었고, 그래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만 인풋으로 넣었고, 여기에 옵셔널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이 어퍼 바운드가 30이다라는 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뭐 뒤에 가서는 제가 이거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GMB의 두 번째 자산과 이제 네 번째 자산은 그 30% 제약에 딱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선진국 주식시장이고, 네 번째가 채권인데, 여기에 이제 30%치 거의 맥스로 투자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 기대 수익률을 3, 5, 7%로 가져가는 경우에 이제 평균 분산 최적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피션트 포트폴리오들을 구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아래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제 GMB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선진국과 채권에 이렇게 30, 30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30이 맥스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채권과 나머지는 커머디티와 그 다음에 뭐 이머징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증가하면은 이제 점점 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채권에 30 맥스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데,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았던 이제 미국 주식에 점점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7%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의 맥스 30%까지 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았던 커머디티와 리츠까지 30% 맥스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는 약 한 10% 정도 투자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에리아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제 7% 가면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꽤 높은 것들, 여기가 이제 리츠이고 커머디티이고 미국 주식시장이고, 여기에 이제 많이 30%씩 투자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MB랑 기대 수익률이 연 3%인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좀 더 분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똑같은 건데 이제 mean하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프린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 선진국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살짝은 다른 주식 시장들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냥 Efficient Frontier를 한번 플롯을 해봤는데 이제 Efficient Frontier에 민벡터랑 코벤스 매트릭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50개를 계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밑에 점이 50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왼쪽 맨 끝에 점이 이제 GMB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끝에 점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그 자산에 이제 다 100% 투자하는 그 수익률이 동일한 그 포트폴리오 구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Efficient Frontier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데이터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거를 몇 가지 함수로 좀 설명을 드렸고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 보여드렸는데 뭐 추가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컨벡스 최적화를 푸는 패키지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컨스트레인트 이런 거 넣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면은 다른 방식으로도 평균 분산,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푸는 거를 꽤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이썬 사용하는 거에 대한 영상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